자, 오늘은 384쪽에 주택법에 있어 주택의 건설 등 얘기할 차례죠. 네, 그렇게 보시고. 자, 주택의 건설 등에서는 주택의 대량 건설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네. 자, 주택의 건설은 주택을 한두 채 짓기 위해서 주택법상 주택건설규정을 정하는 게 아니고 대량 건설을 위해서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대량 건설을 위해서 만든 규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주택건설을 대량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주체, 누가 주택건설 사업을 할 건지 사업주체부터 하셔야 돼요. 크게 세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등록사업자. 자, 등록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록사업자로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이 등록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규모,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등록 규모는 연간 단위입니다. 연간.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등록을 하려면은 연간 1년간 최소 20호 이상을 지어야 돼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는, 대지 조성을 할 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이 규모로 했을 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 규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 등록 규정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자, 우리 빌라라고 하죠. 다세대 주택을 우리가 흔히 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빌라를 건축하는 건축업자는 이 등록 규정 때문에 1년에 20세대 안 되게끔 딱 사업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자, 여기에 뭐 1층은 피로티를 넣고, 자, 그 다음에 1층, 2층. 자, 여기에 주택, 그리고 OP 이렇게 딱 빌라를 짓습니다. 보통 뭐 둘, 넷, 여섯, 7층짜리 짓는데 1층 피로티 들어가 버리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이고, 주택이 몇 세대? 8세대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런 빌라를 1년에 딱 2동만 지어요. 그럼 몇 세대입니까? 16세대밖에 안 되죠. 자, 20세대 이상으로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럼 3동을 지으면 24세대가 되죠. 그러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면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 왜 나쁩니까? 그렇죠. 규제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 뭐 세무 신고도 별도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기준도 많고 이러니까 우리 보통 빌라 건축업자들이 이런 빌라를 1년에 딱 2동만 짓는 이유는 요 규정 때문에 그래요. 20세대 이상이 되면은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2동만 짓고 1년에 딱 1년에 2동만 짓습니다. 이 2동 지면 한 얼마 떨어질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물론 땅값에 따라 조금 차이 있는데 한 동에 3, 4억 정도 떨어집니다. 자기 빌라 건축업자가 가져가는 게. 그럼 여러분이 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여러분 하면 안 돼, 이거. 왜냐하면 건축업자를 상대를 안 해봐서 그런데, 건축업자 상대하면은 이 사람 초짜다 싶으면은 계약을 얼마 했는데 우액돈을 자꾸 요구합니다. 비 오네.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신경 팍 내면서 이 비 오는데 돈을 좀 더 줘야 일을 하지. 계약은 이래 했지 않느냐. 그건 그거고 라고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왜 돈이 들 수 있는 거야. 오늘 눈 오네. 좀 더 둬.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업자는 처음에 건물집 오면은 건축업자 때문에 혼납니다. 왜 그러느냐. 예. 그 습성이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이. 예. 계약을 해도 계약 이행 걸 요구하는 걸 몸에 배인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빌라업자들은 자기 인부들 다 데리고 있죠.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부를 쓰기 때문에 한 채 분양하고 나면 3, 4억씩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하면은 마이너스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빌라업자들이 1년에 이 규정 때문에 이렇게 짓습니다. 자, 그래서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일대는 30세대, 대조성 1만 집 이상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을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등록 사업자. 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이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말입니다. 국가, 지자체, 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자, 그 다음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자,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자 같은 경우에는 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이 규모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이걸 비등록 사업자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사업자. 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 규모 이상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택조합도 등록 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는데, 이런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은 공동 사업이 필수가 아니에요. 임의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자는 등록 사업자, 이 등록 사업자와 필수로 공동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자는 필수 공동 사업자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책에 보시면은 자, 등록, 비등록 사업주체, 등록 사업주체라고 나가 있죠. 자, 1번 등록 사업주체 줄칩니다. 연간 단독주택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갈로 띄어놓으시고는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 접 이상의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해야 된다. 그렇게 줄치면 되고, 이 등록 대상 규모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있어요. 예. 비등록 사업 주체, 다만 다음 각호 사업 주체는 줄칩니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갈로 묶어 보면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4번에는 끝에 공익법인, 5번에는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은 갈로 안에 주의해야 돼요. 줄칩니다. 갈로 안에. 등록사업자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할 때는 비등록이다 이 뜻이죠.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래 한번 써봅시다. 그럼 주택조합은 단독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등록을 해야 돼요. 이 주택조합이 단독사업을 할 때는 등록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고용자, 기업주죠. 자, 여기도 갈로 안에 주의합니다.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용자 역시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을 할 때만 비등록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그 옆에도 이렇습니다. 그럼 고용자가 단독사업을
X라고 써요. 고용자 단독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자 여기 있죠. 고용자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은 어떻게 된다? 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옆에 쓰면 돼요. 그 뜻이다. 옆에 가시면 등록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개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까 5, 6월달 이후에 보면 되고. 자, 이번에 내려가면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라 되어 있죠.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5, 6월달 이후에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자, 내려가면 5번에 등록 말소 등록이 받은 자의 사업수행이나 6번에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다 이것도 5, 6월달 이후에 보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공동사업주체라고 되어 있죠. 임의적 공동사업주체 1번 토지소유자 등록사업자 줄칩니다.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가 줄치면 돼요.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임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자 줄칩니다. 주택조합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리몬주택조합은 제외하고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해서 공동사업을 할 수 있으며까지 줄칩니다. 역시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임이다 이 뜻이. 자, 이번에 보시면은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거나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합원에 입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등록사업자에게 대해 책임이 가중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5, 6월달 이후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의무적 공동사업 주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줄칩니다. 고용자가 그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시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필수적 공동사업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번에 공동사업체 간의 구체적인 책임 분담 등 이런 것은 다 5, 6월달 이후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건설사업주체는 이렇게 등록, 비등록, 공동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 중에서 주택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주택조합은 1년에 여기서만 2문제 나옵니다. 주택조합에 관련된 것만 2문제 나오는데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법이 많이 보충이 되고 추가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책은 그걸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요약집에는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도착했죠. 그게 다 있는데 난주 5, 6월달에 요약집 수업을 할 때 그 부분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택조합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봅니다. 자, 주택조합의 개념 및 종류 보시고 주택조합이란 줄칩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의 각 조합을 말한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구분에 따르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동그라미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인데 자,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위가 1번부터 9번까지 되어 있죠. 9개 시도 단위로 설립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시, 경기도 단위로 2번에 자, 거기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단위로 그 다음에 3번에 충청북도 단위로 4번째 강주광역시, 전라남도 단위로 자, 5번째 전라북도 단위로
6번째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단위로, 7번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단위로, 자 그 다음에 강원도 단위로, 제주특별자치도 단위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번째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단위로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울산에 거주하고 있죠?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이나 경상남도 지역주택조합이 가입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대구 쪽은 가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단위로 가입된다 이 뜻이에요. 자, 직장주택조합은 자 같은 직장의 근로자란 말이 동그라미 하시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고, 자 리몬주택조합은 자 공동주택 소유자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고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주택조합은 자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많은 수의 구성원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결성한 주택조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고 직장주택조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자 결성한 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죠. 예. 자 이렇게 뜻이 두 가지고 종류는 세 가지예요. 이런 주택조합 제도가 왜 필요하냐? 필요성. 자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 주민이나 자 직장은 근로자죠. 이런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주택을 건설 사업을 해서 자신들의 주택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도가 인정이 됩니다. 지역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같은 직장 근로자들이 이 주택 건설 사업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 해서, 그래서 건설된 주택을 조합원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한데,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설쳤죠. 예. 여기 가입을 하면은 뭐 조합비 5천만 원, 뭐 3천만 원 떼는 기정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자 이렇게 사기꾼들이 날뛰어서 엄청난 많은 피해를 준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대한민국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사기꾼들 설치도록 법을 딱 만들어준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면은 이렇게 하면 사기꾼들이 설치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런 법을 안 만들두고 사기꾼들이 딱 좋아할 만큼의 법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설쳐서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예. 자 일어났는데 그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책임 묻고 했습니까? 그냥 지금 피해자 그대로 돈 못 받고 있어요. 예. 그대로 다 있습니다. 왜 그걸 안 하느냐? 조사를 하면 근본적으로 누구 책임이다 라는 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압력을 가는 겁니다. 조사하지 말라고. 예. 그런데 검찰에서는 뭐랍니까? 조사해야 된다니까. 아 저거 말 안 듣네, 저거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 소리는 할 줄 안단 말이야. 예. 결국은 유야무야 덮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가로놓게 소유권 외양간 고치듯이 이제서 법을 만들어냅니다. 사기꾼 설치 못하도록. 이번에 이 책 외에 법이 많이 바뀌었다 그랬죠. 다 누구 때문이냐? 요거 때문에. 사기꾼들 못 설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서 법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아직 대한민국 많이 멀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런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 다음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용이하게 하느냐? 만일 입주자 대표회의, 우리 아파트 같은 데 입주자 대표회가 있죠. 이런 곳에서 리모델링 하려면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자 조합을 만들어서 리모델링 하면은 자 75%
이상만 동의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쉬워요? 조합이 쉽죠. 그래서 리브는 좀 더 수월하게 용하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도를 도입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주택조합원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다만 조합원이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호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될 수 있는데 1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이 되려면 1, 2, 3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1번은 무주택이거나 80제곱미터 이하주택 한 채 소유한 자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자, 그걸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그 밑에 내용인데 줄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1 줄치고 갈로 떼놓으세요. 부터 자,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의 소유까지 줄쳤습니까? 자, 또 갈로 떼놓으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줄 내려오면 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라고 되어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런 것이 보면은 책을 쓸 때 이게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자기도 쓰면서 뭘 알고 쓰는지 모르겠어 내가. 자, 거기에 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라는 말이 있죠. 그거 꺼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꺼버린 자리에 이 말 넣었어요. 소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소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말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국토교통부의 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줄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갈로 떼어놓으시고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자, 그 말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2번에 국토교통부의 정하는 바는 기준에 따라서 줄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해서 주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자, 그러면 지역에 가입하려면은 전원이 무주택이든지 세대원 전체 중에서 한 명에 한해서 80제곱미터 한 채 소유하면 가입된다는 뜻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자, 줄칩니다. 설립 가능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그 다음 3번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자, 지역주택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원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줄쳐서 보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 갖춰야 지역조합원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에는 자주 못 가요. 전혀 안 놉니다. 왜 안 놀까? 이게 중요한데 지문이 너무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거 언급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 하나가 한 페이지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중요하는데 출제를 막상 하려고 보니까 지문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문제를 1분 만에 읽도록 출제해 줘야 되죠. 예. 그 범위를 한참 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치고 보시라 이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은 자격. 자, 1번에 역시 무주택이거나 80제곱미터 이하주택 한 채 소유해야 됩니다. 위에 지역처럼. 다만 다음에 줄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신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줄쳤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장조합은 설립신고할 경우가 있는데 설립신고한 직장조합에는 누구만 한합니까? 무주택자만 됩니다. 자, 그 줄친 거는
여러분 시험에 여러 분 왔어요. 왜? 그 한 줄이거든. 그러니까 여러 분 왔지. 예. 자, 이번에 또 갖춰야 될 조건이 조합 설립과 신청 현재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출처입니다.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야 됩니다. 동일 직장 근무자가 돼야 되고 3번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비유자가 같은 다른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에 대해서 안 된다. 그래서 부부가 자 이중으로 가입하면 안 된다 뜻이죠. 예, 그래가지고 뭐 세대 분리시키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중 가입하고 싶다 하면 뭐 해야 돼요? 이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법이 이혼을 조장하면 안 되죠. 예. 이런 걸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법은. 그래서 결국 이거 뭐 이혼 두 개 가입하려면 이혼해라 뜻인데 이혼하면 다시 재개를 합니까? 안 하지. 왜? 이래 편한데 말랐고 남과 그렇게 여자 똑같아요. 자 3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은 자격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데 이 경우 자 출처입니다. 당의 공동주택 복리시설 소유권이 수인의 공에 속할 때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으로 본다. 그렇게 출처시고 자 1, 2, 3 갈로 묶어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우리가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그렇게 건설된 공동주택 소유자는 조합이 된다 이 뜻이고 복리시설 함께 리모델링할 경우에 당의 복리시설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상가 같은 거 있죠. 거기 단지 내 상가가 복리시설이에요. 3번에 건축 허가받아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해당 건축물의 공동주택 외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 소유자 포함해서 건축허가 받아서 분양 목적 건설하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29세대 이하짜리 공동주택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자 소유자나 그 시설 주택 외 시설 소유자도 포함해서 조합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조합은 자기 인정은 오리골달 위에 보시고 조합은 자기 확인이라 되어 있죠. 다 오리골달 위에 가서 보시고 주택조합의 구성원 수라 되어 있죠. 자, 주택조합은 자 거기에 줄칩니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검사 받은 날까지 계속해서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자, 그 설립인가라는 거 받았다면 이제 주택조합이 막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사용검사 받았다는 것은 주택조합이 자 사업을 해서 주택건설이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합이 설립이 돼서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이 요건을 유지해야 되는데 1번에 자 줄칩니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줄치고 갈로 탁 띄어넣으시고 50% 이상 조합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예정 세대도 1000세대다. 그럼 조합원 수가 얼마? 500명 이상이 되는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줄칩니다.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줄쳤습니까? 최소라고 쓰시면 최소 인원은 얼마? 2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설립인가라고 되어 있죠.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직장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설립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든지 신고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 지역 직장주택조합에 한해서만 인가받을 때도 있고 신고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가를 받고 신고 차이는 직장주택조합이 직접 조합원들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을 해서
건설된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는 인가 받아야 됩니다. 직접 사업할 때는. 신고할 때는 직접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국민주택 있죠.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아서 조합원에게 공급시킬 때는 뭘 한다? 신고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나 주장주택조합이 인가를 받아야 할 때 첨부되어야 할 서류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대지, 사업대지 면적의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대지 면적의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최근에 개정돼 들어왔는데 올해 시험에 100% 오겠죠, 이거는. 옛날에 사익분들이 설치할 때는 밑에 게 없었어요. 사용권은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익분들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교묘하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조합을 모집해놔고 그 돈 수백억을 딱 가지고 착복해버려요. 그 사업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사익분들이 설치 못하도록 이전 추가로 소유권 15%까지 확보시켜요. 그래 인가해주겠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결의서가 들어가야 돼요. 결의서. 리모델링 결의서. 그래서 단지 전체를 할 때는 각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과반수 결의한 거.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이상이 결의한 거. 그 다음에 동을 리모델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이상 결의서가 들어야 됩니다. 암기풀이 다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책에 보시면은 원칙 인가 봅시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줄칩니다. 관할 시장구청에 뭘 받아야 한다? 원칙은 인가 받아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인가신청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제출의 서류에 관한 것인데 박스 밑에 양갈로 1번 찾았습니까?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의 인가요건, 신청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줄칩니다.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80% 사용권을 확보에다가 추가로 들어간 것이 대지 면적의 15% 소유권 확보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인가 신청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을 리모델링을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부분에 따른 줄칩니다.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를 정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구청장에 제출하는데 그 밑에 조합의 설립 동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줄칩니다.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과반수 결의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이상 결의 줄치고 그 다음에 동을 리모델링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이상 결의 줄 쳤습니까? 이거는 암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도를 보시면 거기에 체계도에 거기에 13쪽에 보세요. 13쪽.
13쪽에 보시면은 조합 설립 동의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도시개발조합도 있고 정비사업조합도 있고 주택조합이라 되어 있죠. 자, 주택조합은 지역직장 리모델링이 있는데 지역직장은 80% 이상 사용권은 15% 이상 소유권 확보라고 해놨죠. 이 서류가 들어가야 인가준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단지 리모델링 할 때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각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과반수, 동을 리모델링 할 때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결의라고 해놨죠. 이 요건을 갖춰야 인가입니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그 밑에 교재에 보면 박스 안에 리모델링 결의시 동의라고 되어 있죠. 그건 뒤에 또 나옵니다. 여기는 보실 거 없어요. 그 표 안에서는 방금 그게 지역과 직장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인가 요건 있죠.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박스 밑에 예외 신고 줄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자는 관할 시향구수 구청장에 뭐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주택조합의 공급, 그 다음 페이지.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이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죠. 개정이 됐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내려가서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등 일로 갑니다. 자, 줄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조합원이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이 교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것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이번에 추가 모집이라고 되어 있죠. 예외 규정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 시장구수 구청장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은 추가로 모집할 수 있으며, 자, 거기에, 자, 그 둘째 줄이 줄칩니다. 초과 모집 승인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그게 줄쳤어요. 자, 그럼 추가로 모집 승인 받으면 추가로 모집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줄칩니다. 조합원의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의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외가 조합원의 충원이라고 해놨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 줄칩니다. 결혼이 발생한 범위 안에 조합원은 충원할 수 있어요. 자, 1번 조합원 사망 줄치고, 조합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상속자로 충원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2번 사업계획 승인 이후 줄치고 갈로 뛰어넘습니다. 자, 네 번째 줄 끝에 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정려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래 주시면 돼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 사고 판단 뜻이죠. 자, 아니면은 정려를 했다, 판결 등으로 변경되면은 조합원을 자 충원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합원의 자 탈퇴 등으로 줄칩니다.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 50% 미만이면 또 충원해도 돼요. 4번 사업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줄칩니다.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됐을 때. 자, 5번 조합원의 무작위로 판명되어 자격 상실했을 때. 이럴 때 다 충원됩니다. 그러면은 조합 설립인가 위에는 조합의 교체 신고에 금지해놨는데 사실상 허용 다 했죠. 사고 팔고까지 다 인정해 주잖아. 예,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다 허용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조합원의 자격 판정 기준 보시면
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위의 사유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지역 직장주택조합 자기요건 충족률 판단은 줄칩니다.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기준으로 판단해라 이 뜻이에요. 자, 내려가서 8번에 조합원의 모집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개정되어서 이 책을 보시면 안 돼요. 자, 옆 페이지 가서 9번에 조합업 총회 소집 찾았습니까? 자, 줄칩니다. 총회 얘기를 할 때는 조합은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줄칩니다. 창립총회나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 총회는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합니다. 자, 조합은 탈퇴 줄칩니다. 조합은 조합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줄칩니다. 탈퇴한 조합은, 제명된 조합은 포함해서 조합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당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기꾼들이 설치 때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탈퇴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 탈퇴하고 싶다 하니까 집에 검은 양복 입은 애들이 우르르 오더라. 탈퇴할 거냐고 그래요. 탈퇴하면 가만히 안 둔다. 네. 자, 그리고 뭐 조합비 돌려달라. 내 낸 돈 조합은 비 5천만 원 낸 거 돌려달라. 말도 안 되겠죠.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네. 그걸 왜 정부에서 듣나 이 말이야. 그걸 왜 밝히지 못하느냐. 예, 밝히려니까 뭔가 되게 구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쉬쉬하고 지금 다 덮어버리고요. 예. 자, 뭐 적폐청산하는 이런 걸 적폐청산해야 되죠. 예. 자, 가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중에서 2번에 보시면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신청 의무기한에 들어가 있죠. 줄칩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몽땅 다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가시고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안전진단 리모델링 시행. 자, 리모델링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거의 시험에 안 옵니다. 진짜 몇 년에 한 번도 올까 말까인데 왜 그러느냐. 아직은 우리나라가 리모델링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것은 다 5, 6월달 이후에 봐야 돼요. 지금 보실 거 없고. 자, 398쪽 그렇고. 자, 그 다음에 399쪽에 리모델링 안전진단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딱 한 번 나와서 시험에. 자, 봅시다. 1번에 줄칩니다. 정축형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은 대수선형이 있고 정축형이 있고 크게 두 가지죠. 그 어떤 행을 할 때 정축형. 리모델링 한 자는 시장구청장의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까지 줄치고 안전진단 요청받은 시장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정축 가능 여부를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 실시해야 되죠. 그래서 안전진단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시장구청장 안전진단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간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박스 안에 보면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자, 우리가 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도 안전진단 했죠. 그때 의뢰기간하고 똑같아요. 그대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축형 리모델링과 상세 안전진단. 안전진단을 해서 날고 정축형 리모델링 하라고 허가해 주고 난 뒤에 한 번 더 상세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뭡니까? 수직이죠. 수직 정축형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는 상세 안전진단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줄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안전진단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줄쳤습니까? 그래서 상세 안전진단은 어떤 리모델링입니까? 수직 정축형이다. 그거만 아시면 돼요. 자,
자, 이하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 버리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뭐 안전진단 방법. 자, 5, 6월달 위에 보시고, 자, 안전진단 비용부담이라고 되어 있죠. 자, 둘째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 실시할 경우 비용의 전부 일부를 리모델링 할인자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반드시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정축형 리모델링 제외라고 되어 있죠. 시장군수구청장은 1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자,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줄치입니다. 재건축 사업. 자,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특례법에 따른 줄치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축형 리모델링 하에서는 아니 된다. 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정축형을 시켜주면 안 되죠. 뭘 해야 된다? 재건축을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안전성 검토는 5, 6월달 이후 옆에지 다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402쪽에 보시면 주택조합 등을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죠. 자, 리모델링 할 때는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갖춰 시장구청이 허가를 받는데 동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자, 줄치입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할 때는 공사기간 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줄치입니다.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주자나 사용자가 누구예요? 세입자를 말합니다. 관리주체 이런 사람들이 리모델링 할 때는 입주자 전체, 소유자뿐만 아니라 입주하고 있는 사람 있죠. 세입자도 있겠죠. 전체 동의를 받아라 이 뜻이에요. 쉽지 않겠죠. 2번에 줄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결권 각 7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결권 각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 그가 줄쳤어요. 갈로 뛰어넘으시고 네 번째 줄입니다. 동을 리모델링 할 경우, 그 줄칩니다. 동을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결권 각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번의 줄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합니다. 자, 입주자 대표가 할 때는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 줄치시고. 자, 그러니까 뭐 입주자 대표가 하려면 전원 동의 받기 힘들죠. 그게 조합을 설립한다 이 뜻이에요. 자, 허용 행위는 버리시고. 네. 자, 그리고 이것도 리모델링 받기 위한 동의, 이 허가받는 동의 요건도 외워야 됩니다. 책에도 제일 뒤에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 자, 15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리모델링 허가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 하다가 있죠.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각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7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 50% 이상 동의.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75% 이상 동의와 옆에 보시면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할 때는 입주자 전체 동의 받아야 되죠. 입주자 대표가 할 때는 주택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죠. 이 동의 요건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를 가서 402쪽의 밑에 허가 신청 예외 및 동의 철회라고 되어 있죠. 그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옆 페이지 다 5, 6월달 이후에 보셔야 돼요. 그랬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주택조합 리모델링에 관한 것이고, 이제 404쪽에 제3절에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로 이제 잠시 쉬었다가 넘어갑시다.